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예방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맡은 안쌤입니다. 오늘은 학년에서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련활동을 갔을 때 학교나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벌써 다음 주로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버스 같이 탈 친구들을 정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정해줄까요? 여러분이 직접 정할래요? 선생님 저희끼리 할게요. 목표야, 같이 갈 사람 정했어? 아니? 그럼 나랑 같이 갈래? 나 내 옆에 가방 내가 네 가방 할게. 옆에 앉을게. 좋아. 너 평소에 내 거 잘 들고 다니자. 그래 너 다리 다쳐서 내가 많이 지워줬잖아. 그래. 가방 안 쓴다며. 자, 자리 다 정했나요? 네. 우리 반이 홀수라서 혼자 있는 친구가 있을 텐데 그 친구에겐 방배정 우선권을 줄 거예요. 누구죠? 저요. 상현이는 누구랑 방 같이 쓰고 싶어요? 저는 영훈이, 영준이, 그리고 승우 이렇게 같이 자고 싶어요. 야, 우리 심심한데 여자애들 방 가서 놀까? 야,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죽어. 야, 근데 요즘 그런 거 하면 성폭력 신고당한대. 쫄보냐? 누가 신고해 그거를? 근데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위험한 것 같긴 해. 좀 패스하자 이건. 야, 그럼 우리 벨티 할까? 그래. 야, 그거 재밌겠다. 영미방 몇 호지? 내가 그거 알아놨지. 몇 호야? 영미가 404. 404? 몸무게네? 야, 그럼 가자. 그래. 그래, 자. 없네? 누구야? 뭐야? 누가 장난질이야? 짜증나게. 누구야? 누가 잠도 못 자냐? 장난질이야. 선생님. 왜 그래, 영미? 누가 자꾸 벨트예요. 그래? 그럼 선생님이 남자애들 방에 한번 가볼게요. 네. 혹시 여러분이 여자애들 방에 장난쳤어요? 아니요. 너무 늦게까지 장난치고 놀지 말고 일찍 주무세요. 네. 베개 싸움이나 하자. 그렇지, 그래야지 기다리고 있었지 내가. 야. 선생님이 일찍 자라고 했었잖아. 응 아니야. 누가 수련회 가서 일찍 자냐? 야 오늘 밤새 놀 거니까 아무도 자지 마. 나 졸린데. 야, 상현이 잔다. 상현이 자. 그래? 그럼 내가 가만 있을 수 없지. 걔 자지 말라고 내가 경고를 했는데 그냥 이게 또 자고 있네. 야 이거 좀 우리만 보기 너무 아까운데? 많이 찍어놔 이거. 이거 되게 웃기네 이거. 야 그럼 나한테 보내봐. 너무 웃겨. 야, 알았어. 야 이거 봐라 이거 봐. 아니다, 똑똑똑. 그냥 네가 단톡방에 올려. 여자애들 방에 올려. 다 초대. 다 올려. 영상에 대해서 함께 대화 나눌 담임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빅초이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우쌤입니다. 네, 교실에서 많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우선 크게 세 가지 문제점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각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사건은 완전히 학교 폭력의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너무나 사안이 많은데요. 일단은 출발하기 전부터도 학교 폭력이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버스나 숙소 문제 등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이게 학교를 벗어난 공간이다 보니까 평소에 학교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문제, 예를 들어서 여자 방에 간다든지 외모 비하, 네 그런 문제, 좀 성 관련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인권 침해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 얼굴에 낙서를 한다든지 잠을 못 자게 한다든지 친구가 싫어할 만한 사진을 촬영해서 올린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버스 좌석 배치 그리고 숙소 배치인데요. 우선 이 영상에서는 어떤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 장면에서 보다시피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친한 학생들끼리 어떤 그룹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또 상현이가 지금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 대놓고 싫어하는 거. 일회성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학교 폭력의 어떤 그 단초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반적으로 담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학생들이 편안하게 짜게 하는 것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계획을 해주시는 게 좋으신 편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다툼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네, 가지 않습니까? 가야 됩니다. 제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기로 했기 때문에 가는데, 저는 철저하게 번호 순서대로 쭉 안 치고 그 다음에 멀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학년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한데, 그 멀미하는 친구들을 번호에 상관없이 앞으로 끌어당겨서 그 멀미하는 친구들도 번호 순서대로 안 칩니다. 계획을 해주신다. 네. 네, 좀 송쌤은? 부분적인 자유권을 줘요. 방을 너희가 자유로 정할래? 아니면은 자리를 너희가 자유로 정할래?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자유로 줬고, 당일로 가는 체험학습인 경우에는 갈 때는 제가 정해준 대로 앉고 가서 활동을 잘하면 돌아올 때 마음대로 앉게 해준다고 꼬셔놓고. 네네. 그리고 최쌤은? 저도 기본적으로는 요 문제만큼은 좀 제 의지가 강한 편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선생님께서 계획해 준다라는 부분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그 계획적으로 조금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내 친한 친구들 못 앉았을 때 불만은 제가 달래거나 좀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현이처럼 같이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따돌림을 받는 느낌을 받는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그 친구의 아픔과 감정을 개입해서 해결해 주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룰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계획적으로 해서 그런 좀 마음 다치는 친구가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만 반대로 아무래도 불만이 생기겠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는 체험학습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불만을 갖는 거는 오롯이 담임이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반대로 학생들끼리 하고 싶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아이들에게 뭐 버스 자리 같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긴 시간을 같이 하니까 싫은 친구와 같이 가게 됐을 때 그 아이의 불만이 어떻게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과연 억지로 같이 앉게 된 그 친구도 좋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고, 네, 대신 이제 제가 완전히 애들한테 자율권을 주지 않는 거, 그런 문제점들을 사실 알고 있어서거든요. 또 아이들에게 무조건 자율로 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훨씬 더 많이 떠들 거고 훨씬 더 위험한 행동도 많이 할 거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한을 반쯤 제가 두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상 속 문제를 얘기해 볼 텐데요. 지금 5명 중에서 4명은 2명씩 짝이 지어졌고요. 상현이라는 친구만 같이 앉을 짝이 없게 됐는데, 사실 이 사항은 학교 폭력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어떤 사항이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학교 폭력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가해자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인상을 찡그린 그 장면만 가지고서도 이건 충분히 따돌림으로써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건 좋지만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학생들이 속마음이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상현이 입장에서는 아, 내가 따돌림 당하는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숙소 정할 때 대놓고 표정을 안 좋게 예. 예를 들어서 자리 정할 때 영표라는 친구가 분명히 옆에 아무도 안 앉히겠다고 했는데 상현이를 거부하고 새로운 영근이라는 친구가 등장했는데, 그럼 영표나 영근이 같은 친구를 뭐 선생님이나 주변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생활 지도를 할 때 그게 나쁜 행동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는 하죠. 근데 아이들이 또래 집단을 형성을 하고 그 집단에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데 그거를 사실 친하지 않은 누군가를 강제로 넣는 거는 선생님의 힘으로 하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대신 아이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허용적으로 받아주고 좀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는 지도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영표랑 영근이한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숙소 장면입니다. 숙소에서 이제 친구들이 심심하다면서 다른 방에 놀러 가기도 하고 베개 싸움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사실 자기들끼리 베개 싸움하는 건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이게 굉장히 극심해져서 한쪽이 다치는 문제가 발생할까봐 저희가 걱정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방에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뭐 수련회를 가보면 양 옆반이 우리 학교가 아닐 때도 있고 아래층이 저희 학교가 또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민원이 발생할까봐 그 정도 문제. 그리고 아까 보니까 영표는 다리가 다쳤는데 과연 그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그 친구를 위험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이지만 여학생방에 놀러 가는 것이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많이 겪잖아요. 실제적으로 방에 가면 어떤 여학생들은 남학생 방 옷장에 들어가 있다. 이불 속에 숨어 있다거나 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게 나중에 반드시 학부모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돼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거 이 부분이 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6학년 정도 되면 이미 우리가 신체적으로는 거의 어른에 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같은 방에 있고 어떤 신체 접촉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처음엔 장난일 줄은 모르겠지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 터치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성문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학생이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는 방에서 놀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당연히 담임 선생님들이 복도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들어갈 때는 선생님이 없어서 들어갔는데 나중엔 선생님이 있어서 몇 시간을 걔가 못 나오지를 나오고 못하죠. 너무 오랫동안 거기 있어서 오히려 문제가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선생님한테 빨리 들켰으면은 안 그랬을 텐데 나중에 여자애들한테서 말이 나왔어요. 네, 몇 시간 동안 거기 있었다고. 네, 아무래도 성과 관련된 문제 보니까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학생들끼리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반이니까 충분히 놀고 싶은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럼 숙소가 아니라 어떻게 같이 놀 수 있는지 좀 지도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사실은 숙소에 들어간 다음에는 같은 방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낮에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모를까 숙소에 들어가면은 약간 밀폐된 공간이 되다 보니까 어른들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바와 다르게 그 친구들이 건전하게 놀았다고 해도 그게 부모님들 귀에 들어갔을 때도 그게 그렇게 들릴지 하는 걱정 때문에 말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방에 들어간다는 문제 자체가 폐쇄적인 공간이니까 저희는 일단 모두가 열린 공간으로 끌어서 같이 놀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서 끌어내서 양지로 끌고 온다고 할까요? 다 같이 있는 자리. 네, 네, 그렇게 해서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만약에 그런 오해가 살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에 있는 친구들끼리 재밌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이제 아이들이 잘 따라주면 참 고마운 거죠.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련회를 간다고 하면 교사나 학생이나 놀러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컨셉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공부하러 가는 거라면 당연히 거기에 어떤 규칙과 규율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수련회라고 하는 명목하에 버스에서도 내 맘대로 숙소에서도 내 맘대로 어떤 그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어떤 우리의 어떤 마인드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놀러 갔다 손 치더라도 친구 집에 놀러 갔다고 해도 밤 10시쯤 되면은 들어와야죠. 돌아가야죠. 밤 늦게는 친구 방에 가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세부세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을 지켜가면서 방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놀아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세 번째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방 친구들끼리 놀긴 노는데 좀 도가 지나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문제점인가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갔을 때 이 베개 싸움, 사실 베개에 맞는 건 별로 아프지 않아요. 근데 제가 베개 싸움이 왜 문제라고 생각하냐면은 베개 그 당시에 그 베개 끝에 뭐가 달려 있었냐면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이 방울에 맞으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방울이 정말 이만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도 같이 막 격하게 베개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은 교실의 절반 정도가 다 울었어요. 맞아서 울고, 네, 맞아서 울고,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나서 울고, 막 이렇게 그 당시에는 막 큰 방에 다 올려서 그때 선생님 안 계실 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래서 베개 싸움이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구나, 큰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되는 장난인데 이제 자고 있는 친구의 얼굴에는 이렇게 낙서하거나 신체에 이렇게 가해를 한다고 치약 같은 걸 묻히거나 했을 경우에 사실 제가 어릴 적에는 그게 그냥 장난으로 넘어가고 기분 나쁜 장난으로 넘어가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큰일 나죠. 네, 지금은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뒤에 막 카메라로 찍었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웃기다고 해서 막 보내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경우에는 네, 그 법원에 가야 될 겁니다. 모든 문제를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까 베개 싸움 부분에서 사이코즈만 괜찮아라는 혹시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제목은 최근화에서 두 명이 베개 싸움을 하고 노는데 코피가 막 흐르더라고요. 이게 베개 싸움을 하다가 과연 베개로 끝날 것인가? 네, 그렇죠. 맞죠. 얄미워가지고 손톱이나 주먹이 움직이지 그런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아까는 저희가 얼굴에 낙서하는 거랑 치약만 보여줬지만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장난을 친구들에게 친다고 들었어요. 자는 친구의 머리에 걸레를 얹는다거나 라면을 얹는다거나 그런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 사실은 딱 낙서하는 것, 치약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잠자는 친구를 괴롭히는 모든 지금 행동을 저희가 아우르고 싶었던 거라서 어쨌든 원치 않는 친구에게 수련회라는 명목으로 그런 인권 침해적인 장난은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좀 상현이를 칭찬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다른 말을 했어요. 야, 그런 거면 성폭력 신고당할 수 있어. 잘 아는 친구. 네, 그건 아주 그 이 학생들을 구해준 위대한 말인데, 근데 그때 영표가 한마디 아주 쫄보냐? 예,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주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그 영표 말 중에 오늘 잠들면 각오해. 사실 이런 건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건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중요한 장면 아니지만 작은 장면들이 뭐 404호라고 하니까 몸무게네. 뭐 이런 표현들, 그 외모 비하, 그 다음에 그 얼굴에 칠한 거, 이거 사실 모욕이에요, 모욕. 그리고 우리끼리 돌려본 건 사이버 짜돌림이고. 그래서 큰 장면, 성추행이라고 하는 장면도 있고 뭐 있지만 아마 아까 영표가 여기서 크게 부각은 안 되지만 사실은 영표가 중간중간에 아주 학교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양념 노릇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일 나쁜. 예. 학교 현장에서 안타까운 게 지난 영상에서 승우가 또 굉장히 모범생이었고 이번 영상에서도 상현이는 되게 선생님 말을 잘 듣는 학생인데 그런 학생들의 말이 조금 무시되면서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모범생이 자기가 주눅들게 되는 것 같아요. 맞는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무시를 하니까 그 친구들이 찔려야 되는데 본인이 찔려하고 소외감 느끼고 이런 게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끝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가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아이들이 지금도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피가 막 끓으니까 더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발 호르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성의 지배를 받는 다스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많은 선생님들이 사실 아시겠지만 수련회나 체험학습을 가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방심도 하고 평소에 학교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현이 같은 친구가 나오지 않게 항상 배려를 하는 그런 관찰력을 가지고 있는 담임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수련회나 이런 것들은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자꾸 이것을 접근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풀어지고 선생님들도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공부하러 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또 공부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룰은 지켜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0회 제작했는데요. 조회수가 약간 10만 명 정도가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한데 또 그만큼 학교폭력에 대해 공감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그만큼 고민하는 친구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제발. 야, 우리 되게 싸움 할까?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지 내가.
야! 야! 씨! 어쭈! 야! 야!